이번에는 유심 삼각망이 되겠습니다. 유심 삼각망의 목적은 삼각점, 두 점의 삼각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두 점의 삼각점, 구봉점과 G5 삼각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의 삼각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이는 G9, G10, G11, 12, 13, 이게 총 다섯 점의 이 점들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게 삼각측량의 목적이죠. 특히 G5를 중심으로 삼각점, 이미 기지점이 이미 좌표를 알고 있는 G5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G5를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망을 구성해서 G9부터 G13까지 좌표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삼각망을 우리가 유심 삼각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측값은 각각의 삼각형, 지금 총 6개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각각의 삼각형에 대한 A각, B각, C각 또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알파, 베타, 감마의 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이 총 6개니까 관측하는 각의 총수는 몇 개다? 18개, 18개의 관측각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를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되는데 보통 이런 삼각측량은 일정한 양식을 이용해서 조정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있는 요 각들을 C 또는 감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마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을 알파, 베타, 그리고 중심에 있는 요 각도를 감마로 표현한다. 그렇게 부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구봉과 G5는 삼각점, 즉 X좌표와 Y좌표를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G5와 구봉점을 이용해서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두 점 간의 방위각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이죠. 기본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우리가 연습한 게 거리,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리와 방위각 구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측량 시간에는 이 거리나 방위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조정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심 다각망 조정 계산부. 원래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겠죠?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값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삼각점, 아까 구봉점과 구봉점과 G5, 그러니까 여기 요거 G5와 구봉점 잘 안 보이죠? 여기 X좌표, Y좌표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여기 각 총 6개의 삼각형이죠. 총 6개의 관측 각도와 그 다음에
두 점의 삼각점에 대한 x좌표, y좌표. 요 값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거리도 구했고 방위각도 구했고 이런 각조정, 변조정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좌표를 구하는 것이 유심다각망의 조정 계산이 되겠습니다. 좀 작게 보이죠.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확대를 쭉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죠.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거죠. 제일 첫 번째 각이 요건데 이 값에 대한 각도를 다 관측을 했으니까 그 세 개의 각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180도가 돼야 되죠. 180도가. 그 다음에 여기도 180도가 돼야 되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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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래서 180도가 돼야 되는 조건이 몇 개냐? 6개가 나옵니다. 조건의 수가 6개가 나옵니다. 또 180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정한 후에 이 C에 해당되는 6개의 각을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6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또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심삼각망의 조건식, 각 조건이죠. 각 조건의 총수는 7개가 됩니다. 7개. 7개. 자, 그러면 한번 조정해 볼까요? 수업 시간에 다 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텐데 이제 조기 취업 학생들은 요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유심히 조금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 요것만 주어진다 이거죠. 요것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각을 1번 삼각형이죠. 이 세 개의 각을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처럼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해 보니까 179도 59분 51.6초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180과의 차이가 얼마냐? 빼면 되죠. 여기에 첫 번째 삼각형이니까 엡실론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엡실론. 그래서 엡실론의 값은 빼니까 마이너스 8.4초. 여기까지 문제 안 되죠. 자, 두 번째 삼각형도 보니까 주어진 건 요겁니다. 주어진 건 요게 주어진 거예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번에는 180도 0분 2.7초가 나왔네요. 2.7초 오버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당연히 엡실론 2 2번 삼각형의 엡실론 오차는 180이 돼야 되는 오차는 2.7초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쭉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뭐가 나오냐? 엡실론 값들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 더한 값, 엡실론을 더하니까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라고 표시할 수 있죠. 시그마. 그럼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를. 자, 여기 시그마라고 보이죠. 시그마. 6개의 값들을 다 더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쓰면 E1 플러스 엡실론이죠. 엡실론 2 플러스 엡실론 3 플러스 엡실론 4 플러스 엡실론 5 플러스 엡실론
6. 이거를 다 도안 값이 우리가 시그마 엡실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8초가 나왔다. 요거 하나, 요거 이제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순서가 각각의 삼각형의 합을 다 더해서 6개의 엡실론을 구했고, 그 6개의 엡실론 값을 다 더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8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올리면 각규약, 다른 말은 이제 각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을 조정하는 규약, 규정,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자 1과 2가 있는데 2를 먼저 지적삼각식량에서는 2를 먼저 조정을 합니다. 자, 밑에 다시 와서 여기 2와 1의 공식이 있습니다. 2와 1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플립러닝 시간에 1을 조정하고 2를 조정하는 그러한 것을 다뤘어요. 그때 플립러닝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180 여기 그림에서 설명하면, 자, 이걸 180을 조정하고 다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조정된 값을 가지고 C1부터 C6까지 더해봤더니 360이 나와야 되는데 360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66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60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1번부터 6번까지의 각에 마이너스 1도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360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도를 해주는 순간 A와 B와 C를 다 더한 값은 180도로 맞춰놨었는데 몇 도가 되냐면 179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79도로 바뀌니까 또 180도를 또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A와 B에 각각 색깔을 바꿔서 얼마씩 0.5도씩 이렇게 또 조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 180도도 만족을 하게 되고 여기도 360도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립러닝 시간에 했던 방법은 1을 조정하고, 즉 180도 각을 조정하고 2를 조정하고 360 되는 이 2를 조정하고 다시 이때 1에서 했던 A와 B 또는 알파각과 베타각을 또 조정해야 되는, 이렇게 3번 조정을 하는 3번에 걸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조정을. 그런데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이 방법은 이 방법은 그냥 한 번, 2번에 끝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플립러닝과 달리 2부터 먼저 조정을 하고 1을 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공식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쉽게 여기처럼 1.5도 구할 수 있고 1.5도 구할 수 있고 3.3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 공식을 보면 이 n은 이제 삼각형의 개수이기 때문에 n은 6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엡실론의 값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2 값이 있는데 2는 뭐냐? 자, 여기에 A, B, C 중에 감마의 값들,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또 6개죠. 6개를 다 더해서
다 더해서 뭐가 나왔나 봤더니 이 문제에서는 그냥 공교롭게 해도 360도 0분 0초가 딱 나온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자, 6개의 감마값 또는 6개의 C값을 이용해서 C값을 다 더하면 360 근처에 가는 값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360도가 딱 나와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온 시그마 감마 값에서 360도를 뺀 값을 우리가 이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 근데 이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밑에 2 곱하기 6 12가 되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18만 되는 거죠. 여기는 3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이 마이너스 1.5를 2에다가 다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5 여기도 마이너스 1.5 여기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와는 각각 다 틀리죠. 각각 다 틀리죠. 와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완, 첫 번째 그 엡실론 값, 2는 여기 마이너스 1.5 있으니까 상관없고 첫 번째 엡실론 값은 뭐냐? 첫 번째 삼각형의 엡실론 값은 마이너스 8.4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8 하면 3분의 앞에 마이너스 8.4 빼기 마이너스 1.5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얼마냐 3.3이라는 값이 나왔네. 그 3.3 이렇게 쓰는 거예요. 3개에다가 다. 그리고 이 4개의 값을 다 더하면 8.4가 나옵니다. 8.4. 자, 부족한 게 8.4였는데 조정을 딱 하니까 플러스 8.4. 즉 여기에다가 즉 이 값이 얼마냐면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8.4 하면 즉 180도가 딱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각은 알파는 요놈 플러스 요거 해서 쓰는 거죠. 결국 60도 12분은 거의 안 건드리고 29.2에다가 3.3만 건드리니까 32.5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베타도 65도 18분은 그대로 되고 3.3만 더하니까 여기에다가 3.3만 더하니까 49.1 이렇게 되는 거죠. 감마는 조금 많이 하죠. 3.3 1.5니까 1.8초만 여기다가 더해주게 되면 되죠. 그러면 36.6 더하기 1.8이니까 38.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당연히 180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삼각형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삼각형 보면 여기에 2.4, 2.5, 2.4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3.3으로 다 똑같고 마이너스 0.4랑 똑같은데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식이 아까 뭐였냐면 3분의 그렇죠? 3분의 엡실론 값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1.5 요거 한번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1.5는 나누기 3은 하면 2.4가 나옵니다. 약 2.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2.4 원래는 여기도 2.4 여기도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2.4 더하기 2.4 더하기 2.4 빼기 1.5 하면 5.7이 나와요. 이거를 다 더하면 5.7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5.8.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냐? 0.1이 부족한 거예요. 0.1이. 그 0.1을 여기는 건들지 말고
A와 B 또는 알파 아니면 베타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를 하냐? A와 B 중에서 항상 큰 값에 요 부족분을 더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2.4 했는데 0.1을 더하니까 2.5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밑에도 한번 볼까요? 네,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네, 4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3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값 7.6이네요. 7.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뭔지 알죠?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6 빼기 1.5는 나누기 3은 마이너스 2.03 그래서 약 마이너스 2초가 되죠. 마이너스 2초. 자, 이 마이너스 2초를 여기도 마이너스 2초 에다가 이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7.5초가 되죠. 마이너스 7.5초. 근데 여기는 7.6초죠. 그래서 마이너스 0.2초를 더 해줘야 돼요. 더. 어디다 해주냐? A와 B 둘 중에 하는데 큰 값에 0.1초를 더 해주자. 그래서 여기는 2.0이 아니라 2.1초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제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7.6초로 탁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요 값에다가 2초 더하니까 2초 빼니까 36.5초 2.1초를 빼니까 54.1초 여기 같은 경우는 3.5초를 빼는 거죠. 32.9에서 3.5초를 빼니까 29.4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번, 6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자, 요 제1기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였냐면 아까 여기에서 이 값은 주어진다고 했죠. G5와 구봉값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 그 다음에 방위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3151.41이다 라는 거죠. G5에서 구봉에 대한 거리가 3151.41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면 3151.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까지가 각 조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변조정입니다. 변조정. 요 각을 가지고 이제 변을 조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알파 베타를 먼저 해볼게요. 사인 알파 베타. 사인 알파 베타는 요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그냥 사인 요 값 하면 이게 나오고요. 사인 베타 하면 요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칸이 소수점 이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소수점 6개짜리까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써준 겁니다. 반올림을 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사인 알파 베타,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 다섯 번째 삼각형, 여섯 번째 삼각형에 사인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 보면 파이 사인 알파 곱하기 L1, 파이 사인 베타 곱하기 L2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6개의 사인 알파 베타가 있는데 사인 알파끼리만 다 곱한 게 요 값이고요. 사인 베타끼리만 다 곱한 게 요 값입니다. 즉 여기에 요놈 곱하기 요거 곱하기
곱하기 한 개, 6개를 곱한 게 요 값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인 베타는 이렇게 된 거. 네, 됐고, 여기에 왼쪽을 한번 보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는 요거 분의 요거 빼기 1. 그래서 결국은 0. 여기에 0.413458 분의 0.413460 빼기 1 한 게 요 값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L1이 있고 L인데 원래는 이게 L2였습니다. L2. 여기도 L1, L2가 있었죠. 네, 요건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어쨌든 이 완값이 5였다라는 거죠.